한국 하면 또 치킨 아니겠습니까? 오늘 할 이야기는 한국 음식 치킨, 코리안 푸드 치킨 KFC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국뽕치사량 500% 헛소리 한번 해봤고요.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근하고 순한 인상을 가진 이 할아버지, KFC 할아버지라고도 불리죠. 바로 KFC의 창업자인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입니다. 샌더스는 1890년 9월 9일 인디애나주 헨리빌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인생이 다사다난했어요.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하면서 샌더스는 두 동생들을 돌봐야만 했고, 그때부터 샌더스는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12살 때는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이모에게 맡겨지고 13살 때는 학교를 자퇴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20년 동안 철도 근로자, 보험 판매원, 변호사, 타이어 판매원, 소방관, 비서 등 다양한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참고로 푸근한 외모와는 달리 성질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던 샌더스는 툭하면 직장에서 손님, 동료 가릴 것 없이 싸웠고, 그래서 직장에서 번번이 해고를 당했다고 하죠. 1920년에는 선박회사를 설립하며 떼돈을 벌기도 했는데 이 돈으로 램프 사업에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서 빈털터리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실패만 반복하다 어느새 40세의 나이가 된 샌더스는 쉘 오일이라는 정유회사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켄터키주 코빈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때부터 샌더스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다짐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샌더스가 맡게 된 주유소는 손님들이 여행을 할 때 꼭 들려야 하는 경유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손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샌더스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허기진 상태에서 주유소를 찾는 것을 알고 주유소 한켠에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해 음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샌더스의 식당 이름은 샌더스 서비스 스테이션 앤 카페였고, 샌더스는 이곳에서 스테이크, 햄, 따끈따끈하게 구워낸 비스켓, 그리고 기름에 튀긴 치킨 요리를 팔았다고 해요. 특히 샌더스의 가게는 치킨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하지만 닭 튀기는 데만 30분이 걸려서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는 손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샌더스가 압력솥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는데 맛도 맛이지만 마리당 30분이나 걸리던 조리시간이 압력솥에다 튀기면서 8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1940년에 11가지 허브와 양념을 이용해 특제 레시피를 만들었는데요. 샌더스가 직접 개발했다는 이 레시피는 코카콜라의 배합비와 함께 식품 산업의 양대 영업 비밀로 통한다고 하죠. 샌더스의 가게는 압력솥과 특제 레시피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때다 싶어 샌더스는 가게를 확장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잠시 가게 경영이 휘청이기도 했지만 잘 버텨냈는데요. 이후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도로 재정비 정책으로 우회도로가 신설되면서 가게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죠. 그러면서 거의 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던 샌더스는 자신의 특제 레시피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샌더스는 자동차 트렁크에 닭고기, 밀가루, 기름, 향신료를 싣고 아내와 함께 레시피를 팔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식당을 돌아다니며 직접 치킨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레시피 제휴 계약을 제안했지만 압력솥으로 치킨을 튀기는 게 위험했고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참고로 이렇게 레시피를 팔러 다니면서 1008번 거절당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1008번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는 와전된 이야기고 실제로는 600번에서 700번 정도 거절을 당했다고 하죠. 이렇게 거절만 당하던 중 샌더스는 굉장한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1951년 유타주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던 피트 하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둘은 29살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엄청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샌더스는 하먼이라면 자신의 사업 취지를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먼은 치킨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고, 여기서 샌더스는 일단 먹어보고 판단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 직접 치킨 한 마리를 튀겨주기 위해 하먼네 가게에 들리게 됩니다. 참고로 집에서 쓰던 압력솥보다 압력이 약했기 때문에 치킨을 무려 4시간 동안 요리했다고 하죠. 하먼은 치킨을 한 입 먹어보더니 극찬을 하면서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치킨은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치킨을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할 게 아니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먹어보고 좋은 반응을 남기긴 했지만 하먼은 끝까지 자신의 가게에서는 이 치킨을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샌더스는 어떻게든 하먼을 구슬려서 계약 도장을 받아내고 싶었지만 다른 볼 일이 있어 호주로 떠나게 됐죠.
그리고 며칠 뒤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함께 하먼의 가게에 다시 들리게 됐는데요.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하먼이 계약도 안 하고 샌더스의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하며 치킨을 팔고 있었던 거죠. 커다란 글씨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쓰인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줄을 서서 치킨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배신감이 들만한 상황인데 샌더스는 오히려 기뻤다고 해요. 계속 거절당하던 자신의 레시피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보고 샌더스는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는 치킨 한 피스당 4센트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하먼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게 되고 그렇게 KFC의 첫 번째 매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다고 해요. 하먼네 가게에서 치킨을 팔기 시작하면서 첫 해에만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그중 75%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매출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치킨이 잘 팔리니까 샌더스와 계약을 맺는 레스토랑도 점점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샌더스는 코빈에 있는 자신의 가게를 처분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샌더스는 계약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하얀색 정장을 입었다고 하죠. 그러다 샌더스는 1992년에 패스트푸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데이비드 토마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매장을 4개나 소유하고 있던 필립 크라우스는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고민이 많았고 자신의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데이브 토마스에게 망해가는 가게들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마스는 잘 팔리는 메뉴 위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브랜드 고유의 버킷 디자인을 대형 회전 간판으로 제작해 설치했다고 해요. 이 마케팅이 대박을 치면서 토마스는 가게 지분의 45%를 받게 됐고 이후 이 대형 회전 간판은 전국 KFC에 보급이 됐죠. 샌더스는 토마스에게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며 가깝게 지냈고요. 참고로 나중에 토마스는 웬디스라는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죠. 추가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사장은 샌더스였지만 프랜차이즈 운영에는 피트 하먼의 공이 컸다고 해요. 샌더스는 새로운 가맹점주를 섭외하고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레시피 관리와 매장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피트 하먼은 직원 교육 매뉴얼과 조리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치킨 버켓도 피트 하먼이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데이브 토마스의 대형 회전 조형물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홍보하는데 한몫했고요. 어쨌든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1963년에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지점수가 무려 600개를 돌파했고 영국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매장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교육해야 할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고 74세의 할아버지였던 샌더스가 그 많은 매장을 모두 교육하기엔 힘이 들었다고 해요. 혼자 운영하기 힘이 붙였던 샌더스는 결국 매각까지도 고려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샌더스는 백과사전 판매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젊은 사업가 존 브라운을 만나 회사의 인수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샌더스는 존 브라운에게 $200만 금액을 받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매각하게 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인수한 브라운은 샌더스를 회사 고문에 앉히고 연봉 $4만 주며 품질 관리와 홍보에 대한 업무를 맡겼다고 하죠. 이때부터 샌더스 대령은 KFC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샌더스 할아버지는 20세기 미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매장마다 메뉴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브라운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메뉴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KFC 특유의 빨간색과 흰색을 섞은 줄무늬 디자인이 도입됐고 브라운의 전문적인 경영으로 1970년에 무려 3,000개의 매장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거대 기업이 되어 있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매장 수에 비해 관리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일쑤였고 이는 결국 회사의 적자로 이어졌죠. 결국 1971년에 존 브라운은 휴블레인에게 2억 8,500만 달러를 받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레이놀즈, 펩시코 등에 인수되며 KFC는 정체를 겪게 됐죠. 1991년에는 상호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서 이니셜인 KFC로 변경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패스트푸드 전문점들이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리고 켄터키라는 지역명을 사용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했기 때문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이니셜을 따서 KFC라는 상호명으로 변경을 했던 거죠. KFC의 성공 뒤에는 샌더스 할아버지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노력과 집념의 KFC, 지금까지 KFC 이야기였습니다.